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 시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청 자료인데요. 요청 자료는 이제 JLK라는 회사고 이제 인공지능 의료 솔루션 그쪽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고요. 이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된 거는 짐 로저스라는 분이 저한테 이제 댓글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최근에 이제 JLK라는 기업을 좀 보고 계신데 실적이 이제 안 나온다는 거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이런 데는 저한테 인사이트라 그러면 제가 너무 부담되고요. 저도 그냥 같이 투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투자자로서 그냥 제가 이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한번 인사이트는 아니고 그냥 리서치를 좀 해볼 건데요. 이게 근데 어떤 업체들마다 이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JLK 이게 주가 그래프거든요. 상장한 지 거의 이제 작년 12월 달에 한 것 같아요. 작년 12월 달 정도 아마 한 것 같고 11월이나 12월 정도에 한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이제 한 9월 달 정도였던 것 같은데 9월 달 정도에 이제 아마 수주 공시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한번 볼 텐데 그래서 주가가 한 7,500원 이러던 게 거의 이제 2배 이상 올랐죠. 2배 이상 올랐다가 좀 최근에 이제 9월달 조정 받다가 다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실적이 안 찍히는 종목이라 그랬잖아요. 실적이 안 찍히는 종목이죠. 지금 매출도 그렇고 매출 6억이고 2억이고 지금 영업이익 해마다 보시면은 지금 계속 영업이익 돈이 많이 더 들잖아요. 마이너스 지금 108억까지 작년도 늘어났는데 왜냐면 이게 이쪽에 이제 인공지능 이제 의료 솔루션을 하는 업체라서 아마 연구 개발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어떤 매출이 실제 나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하고 시스템 개발하고 인력이랑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많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업체를 하나 또 보면은 이제 신테카 바이오라는 업체도 있거든요. 이쪽도 이제 유전자 관련된 인공지능 유전자 치료를 하는 그런 이제 업체이죠.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작년도에 상장을 해가지고 작년 말에 상장해서 지금 최저점 5,000원 할 때 대비해서 38,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8배가 안 됐었잖아요. 한 9배 이상 지금 오른 거죠. 이때 대비해서. JLK는 3,000원에서 여기도 한 16,000원까지 갔으니까 한 5배 된 거고요. 최저점에서는. 근데 상장 가격 아마 대비해서는 상장 가격 대비해서도 지금 한 70% 가까이 는 거죠. JLK. 그리고 이쪽도 아마 상장 가격 15,000원에도 2배 이상은 지금 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매출액도 거의 안 잡히고 영업이익도 안 잡히는데 이게 상한가 같거든요. 이 9월 29일 연휴 전에 상한가 갔는데 이 이유가 이 두 회사가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의료 서비스나 진단을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밀어주는 사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4차 산업 쪽으로 이제 편승이 돼서 그런 어떤 수요를 받고 그래가지고 어떤 모멘텀을 봐주면서 이렇게 좀 이제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업체는 일단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을 낼 수가 일단 없죠. 밸류에이션이 나오질 않는 회사고요. 일단 밸류에이션을 멀티플이나 이런 거를 좀 구해서 투자하기는 힘든 회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런 멀티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이제 PER이라 해서 이제 수익 대비해서 시총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BR이라 그래서 이제 순자산 대비해서 실총을 이제 비교해서 고점인가 저점인가 회사의 밸류가 지금 고평가가 저평가가 이런 걸 따져서 이제 저평가 주식을 투자하겠다 이제 이런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PER하고 PER하고 이제 PBR인데 지금 이런 거는 실적이 일단 마이너스가 나오면 일단 안 되는 거죠. 그런 걸로 접근이 안 되는 거고 대신 PDR이라 해서 최근 이제 나오는 게 테슬라도 PDR이었잖아요. 지금 매출이 나오기만 작년도까지만 해도 적자가 좀 있었고 매출이 거의 안 나오던 몇 년 동안 그런 회사였잖아요. 근데 계속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꿈을 사람들이 심어주잖아요. 우리는 달에 갈 거고 나는 전기 차량을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해낼 거고 배터리 같은 거를 아주 오래가는 그런 거를 만들어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PDR이라 해서 이제 이 회사의 가격은 이 꿈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꿈의 레이쇼가 되어 있다는 게 price to dream ratio.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회사들이 있죠. 이제 신약 개발이 해낸 회사들도 그렇고 매출은 현재 안 찍히지만 뭔가 미래에 다가올 굉장히 큰 수익과 큰 꿈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기업인 거죠.
네, 이제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JLK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이게 저게 작년도에 제가 이제 회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기 전에 뭐 이거는 제가 보통 모바일 많이 쓰시는데 업체 정보를 좀 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 좀 광고 아닙니다. 제가 주로 하는 건데 이거 제 그 핸드폰 화면에서 IR고라고 이 그 플레이스토어나 아니면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IR고라는 게 이게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운받으면은 왜냐면 이제 JLK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자료 같은 게 많이 찾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이제 그 이런 그 증권사 이런 MTS나 뭐 HTS가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 종목별로 이런 서비스가 많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그거 이용 잘 안 하고 보통은 뭐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뭐 차트 많이 보고 그냥 오늘 주가 몇 퍼센트 올랐나 떨어졌나 뭐 이 정도 많이 보잖아요. 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잘 안 보는데 이 IR고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업체별로 기업체별로 나와가지고 과거에 이게 상장한 지 특히나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자료들이 많이 없거든요. 증권사에서도 뭐 리포트 같은 거 많이 없어서 그거를 잘 찾아보기 힘드니까 이 IR고에 들어가면은 JLK라는데 만약에 이제 치셔가지고 이게 또 연결도 돼요. 연결되면 이제 주주라고 해서 주주 연결하는 뭐 연결 링크 클립 표시가 있는데 연결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뭐 상장했을 때 뭐 수요 예측이나 뭐 상장했을 때 그런 IR 자료 같은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 회사의 뭐 IR 일정 같은 것들 이런 거 뭐 언제 우리 회사의 기업 설명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관련된 이제 리포트도 여기 다 이제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키움부터 해서 다양한 증권사 거를 같이 볼 수가 있고 관련된 뉴스도 또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관심 기업이면은 여기다가 좀 체크를 해놓고 계속 이제 좀 보면 뉴스도 볼 수 있고 관련 뉴스도 여기 안에서 이제 한 번에 다 좀 체크가 가능하니까 공시도 나와서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유용하게 좀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뭐 잘 안 나오거든요. 뉴스도 내가 다 찾아봐야 되고 시장에 큰 이슈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이런 소외된 회사나 잘 모르는 회사들은 정보를 좀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IR고라는 걸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게 편리해요. 이렇게 하시고 또 투자 기업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삼성전자 투자했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것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저는 얘기했지만 제가 대중교통을 좀 타고 다니기 때문에 다닐 때 좀 이런 거를 관심 기업 같은 거 보면서 뭐 리포트도 보고 관련된 뉴스도 보고 뭐 공시 나왔는지 한 번에 확인이 좀 가능하니까 좀 유용하게 이게 다운받아서 아마 쓰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좀 괜찮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까 그 앱스토어나 아니면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이제 IR 페이지라고 한번 영어로 이렇게 쳐보시면은 이 개별적으로 회사 이름하고 이제 IR 페이지가 뜨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자기 IR 관련 담당자와 연결할 수 있는 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노브릭, 뭐 동양 피스톤, 뭐 르트로닉, 뭐 바이오 솔루션 이런 데는 자체 앱을 가지고 있어요. 자체 IR 앱이 있어서 이게 주주들이 뭐의 장점이 이렇게 자체 IR 앱을 가진 데들은 제가 여기 질의문 응답을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회사 연락하고 전화하면은 좀 막막하고 생각보다 그 IR 담당자들이 그 바빠요. 왜냐면 회사 일도 하고 그런데 개인 원래 이렇게 주주들까지 막 통화해가지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또 일 바쁘고 그러면 이제 통화도 잘 못하고 또 저도 많이 모르면은 또 물어보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분들은 전문 용어 다 써서 할 테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 있을 때 이렇게 IR 페이지 돼 있는 업체는 앱 다운받으시면은 거기다 직접적으로 이제 그 주주 연결을 해가지고 아마 로그인 하시면은 여기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뭐 회사 번창하기 기원합니다. 미국 시장 확대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그럼 뭐 이제 담당자가 요런 거 보고서 미국 시장에 대한 이 MI텍의 어떤 뭐 성과 하고 뭐 시장 앞으로 계획 같은 거에 대한 답변을 주겠죠. 이러면서 이제 회사에 대한 정보를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좀 찾아보셔서 IR 페이지 있는 업체들 있으면 되게 좋은 거죠. 그렇게 물어보기 편하고 또 내가 안 물어봐도 다른 분들이 이미 주주였던 분들이 이런 IR 담당자에게 문의했던 거를 보면서 또 어떤 뭐 이런 정보나 이런 거를 또 파악을 할 수 있죠. 회사에 대한 상태 이런 걸 좀 진단도 해보고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업체도 잘 모르는 업체고 신규로 상장한 업체니까 요런 걸 한번 좀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리포트에 나온 걸 한번 보니까 일단 이 회사는
매출 비중이 보면 이제 사업 부문별 매출에서 이제 인공지능 의료 분석 솔루션 그게 한 90.5%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산업하고 보안 쪽으로 솔루션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영상 장비 쪽으로 좀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기술이 조금 좋은 것 같고, 또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특허나 이런 걸 좀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 이쪽 회사 얘기로는 자기네 제품들의 이런 솔루션 확보된 제품들을 이런 호발주자들이 똑같은 거를 쫓아오기 위해서는 뭐 이 특허 내고, 그 다음에 뭐 솔루션하고 제품화까지 해서 뭐 고객사 이렇게 납품을 할 정도까지 만들려면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시장적으로 장벽을 좀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사이트가 이 회사가 이제 1년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자료가 거의 많이 없고, 일단 회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자료를 보려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그러면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겠죠. IPO 하면서 이제 그 기업 설명회를 했을 테니까.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한국 IR 협의회거든요. 요 사이트는 제가 이 영상에 이제 고정 댓글을 남겨드릴게요. 그럼 가셔가지고 요 영상 제가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그 페이지로 연결을 좀 해드릴 거고, 이게 회원 가입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회원 가입해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요 사이트 가시면은 이게 IR 관련된 기업들의 이 기업 설명회가 이렇게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이 JLK가 원래 인스펙션이었던 것 같아요. 이 회사 명이. 그래서 이 JLK 회사의 이 IPO 상장하기 위한 이 IR 북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도 다운받을 수 있고, 이 자료랑 함께 이 영상 같이 보시면은 회사 담당자가 나와서 본인 회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회사가 IPO 상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현재 상태는 어떠다, 뭐 시장 현황은 어떻다, 이런 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링크로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 보면은 이제 뭐 대표이사분하고, 예,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뭐 카이스트 쪽에서 공부하셨던 김원태 박사님이라고 뭐 이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헬스케어 시장은 계속 연평균 60.3% 성장을 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한 83조 원을 예상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인공지능 의료 시장은 연평균 한 40% 성장을 하고, 2021년에는 한 66억, 한 6천 불 정도, 예, 그 정도 아마 성장을 할 거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한 2년 내에 미국에서 한 35% 정도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기술을 병원에서 활용하게 될 거고, 5년에는 한 절반 정도에서 병원에서 그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 뭐 비용과 어떤 치료에 대한 또 성과도 더 이렇게 늘어난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하는 거죠. 회사에서 하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 원천 기술 진단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진단을 내려서 어떤 이 사람들, 환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더 구축을 하고, 인공지능 데이터를 이제 가진 거를 이제 특허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이와 관련돼서 뭐 인허가를 계속적으로 받고, 국내에 뭐 5건, 유럽에 뭐 7건, 동남아 2건, 뭐 이렇게 인허가 지금 받았다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거는 의료 관련된 진단과 관련된 영상 기능에 대한 그런 솔루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화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뭐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그런 솔루션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특허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냈죠. 74건 정도를 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뭐 이 인공지능 시장에 이제 선도를 하는 거고, 지금 이쪽 분야가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이제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원격 의료 서비스를 좀 이용하고 싶은 욕구도 많아지고, 동남아나 이런 데서도 비대면 어떤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지역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런 수요들이 커져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의료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선진국만큼 올라오기가, 이런 뭐 동남아도 그렇고 뭐 어떤 그런 개발도상국이나 어떤 뭐 남미나 아프리카 등 그런 데서는 좀 좋은 의료진을 좀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결국 이제 국가의 그런 경쟁력, 그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원격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 이 시장이 굉장히 이제 상승을 하고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시장에 이제 JLK라는 회사에서 침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서 가장 잘하는 게 이제 뇌졸중 관련 토탈 진단 솔루션, 이게 이제 한 11개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전립선 암에 관련된 진단 솔루션 한 2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11개 제품군, 뭐 2개 제품군, 이거를 제품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초에 이제 발병 시점부터 해서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치되는 것까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11개 제품군은 이제 이쪽에서 솔루션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 다양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전립선 암에 대해서는 2개 정도를 한다는 거고,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나긴 하겠죠.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할 테고. 네, 그래서 뭐 뇌졸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시장이 이렇다는 거죠. 이건 6명당 1명 걸리고 뭐 30조의 시장이라서 뭐 자기네들이 이런 원격 의료로 뇌졸중에 대한 어떤 토탈 솔루션 진단과 그런 솔루션을 해줄 수 있다. 뭐 그런 걸 한다는 거고. 그리고 전립선 암에 관련된 것도 뭐 시장 한 25조, 연간 37% 증장하고, 암 질병 중에 이제 5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올라왔고, 똑같이 이제 진단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네 솔루션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의료 시스템에 지금 공통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거고, 밑에 아까 나왔지만 뭐 삼성 서울병원, 뭐 가천 길병원 이런 병원 쪽이랑 지금 실제적으로 이 뇌졸중에 관련된 그런 플랫폼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업화. 그리고 이 전립선 암도 이제 뭐 서울 아산병원, 그 다음에 뭐 일본 의과대학하고 뭐 헬스케어, 지금 저도 이게 뭐 잘 안 보이는데요. 글자가. 그래서 뭐 그쪽으로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 이제 사용처 점점 고객 사용처 점점 이제 늘려간다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뭐 또 치매 같은 것도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같은 내용이라서 이거를 뭐 중심적으로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치매 쪽도 있다는 거고, 뭐 폐 질환 쪽 관련 그런 솔루션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 핸드메드라고 나오죠. 핸드메드라고 이제 폐 질환 쪽 하고 있다라는 거고, 뭐 안과 쪽도 이제 진단하겠죠. 이제 다양하게 이게 좀 증가할 수 있는 게, 일단 영상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인공지능 이제 솔루션, 의료 서비스 솔루션을 주는 거라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아마 이렇게 응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안과 쪽에서도 이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제 유방암 쪽, 쪽의 솔루션, 이것도 아마 이쪽도 분야도 지금 이제 이쪽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고, 고객사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 주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고 앞으로 이제 진행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영상 이 진단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서 결국은 이제 과거 의사가 이제 했던 진료하는 과정을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이제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를 도출해서 어떤 솔루션을 환자에게 이제 준다는 거니까, 이제 그 기능을 하는 이런 솔루션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보안 쪽도 뭐 엑스레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솔루션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고요. 뭐 S1 쪽이라는 얘기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뭐 이쪽 얘기는 이제 높은 이제 산업에 높은 진입 장벽이 있어서 본인들이 이제 구축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후발주자보다 이 시장이 커질수록 자기네들이 이쪽 산업을 더 성장하고 뭐 매출을 이제 끌어오고, 이제 시장 점유율 점점 늘려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는 뭐 지금 이제 이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이게 뭐 4차 산업에 관련된 이제 회사로서는 최초로 4차 산업 의료 인공지능 기술 상장한 회사 중에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그래서 보통 이제 코스닥 상장 조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아마 뭐 부합되지 않았는데, 이게 아마 기술 상장으로 해가지고 약간 특례식으로 특혜를 받아서 이제 상장이 된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IPO를 작년도에 했잖아요. 작년도에 이제 IPO의 이제 가격대인데, 뭐 공모 가격하고 예상, 공모 가격하고 뭐 공모 일정, 그 다음에 보호 예수 상황에서 공모주 주주 구성이 나오는데, 우선 중요한 게 이제 보호 예수는 한번 좀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업체가 지금 이제 이제 9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모가 12월 달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모한 주식에 1년 정도 되면 이제 락업이 이제 풀린다 그러는데, 보통 이제 보호 예수가 이제 락업이라는 건데, 최초에 이제 미리 이제 투자했던 그 사람들이 전문 투자자나 아니면 뭐 최대 주주나 아니면 뭐 회사 창업주나 이런 사람들이 락업이라 해서 이 상장 후 얼마를 묶어두거든요. 왜냐면 상장 후 바로 판다 그러면은 물량들이 계속 나와버리니까. 왜냐면 이 상장할 때 뭐 공모가 가격이 잘 돼가지고 이게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뭐 올해 같은 경우 뭐 SK 바이오팜도 있었고, 뭐
카카오 게임도 있었고 이런 게 막 몇 원상을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바로 기존 주주들이 다 물량을 내서 차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들이 있을 테니까 그 보호 해석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놓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 뭐 최대 주주는 어차피 뭐 아마 김원태 이분이니까 창업자에서 안 파실 텐데 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벤처금융이죠. 벤처금융이나 전문 투자자 뭐 이런 쪽, 그다음 일반 투자도 그런데 이쪽 물량 벤처금융 쪽은 또 물량이 18.44%가 되는데 상장 후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뭐 상장하고서 차익 실현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투자를 딱 회사가 상장을 목표로 상장하면은 이게 원래 가격이 뭐 액면가 100원이었고 뭐 중간에 얼마 이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정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상장하고서 뭐 프리미엄 받으면 바로 우리는 정리하자 이런 모습으로 생각으로 아마 구매된 걸 보는데 보통 아마 1년이나 한 6개월 정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혹시나 많이 나오진 않을까. 왜냐면 1년으로 돼 있으면은 거의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10월 달에 투자 이제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뭐 11, 12 되면 벌써 12월 달에 보유해서 끝나고 1년 지났다 그래서 그런 매도 물량이 확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뭐 회사가 갑자기 좀 많이 주가가 오른 상황이어서 대량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갑자기 급락이 또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상장된 주식 한 뭐 얼마 안 됐으면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위험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공모 가격은 결국은 이제 9,000원이 됐다라고 해요. 원래 희망 공모가가 한 11,000원인데 그거보다 좀 낮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 2019년 12월 달에 이제 아마 공모가 하고 아마 상장된 것 같은데 12월 달에 상장이 된 것 같은데 좀 그때는 이제 공모 시장이 조금 인기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섹터마다 다른데 이런 4차 산업 인공 의료에 대해서 좀 기대가 낮았고 이게 아마 올해 만약에 상장했으면 희망 공모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유동성도 굉장히 높아졌고 뭐 이게 원격 의료고 지금 이제 뭐 방역이나 의료 쪽으로 굉장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그걸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좀 시기에 잘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했으면은 뭐 회사에서 공모를 훨씬 더 많이 해서 뭐 자금 뭐 그걸 더 많이 했겠죠. 자금 유치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작년에 해가지고 그거는 좀 회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대주주들이 조금은 이 주가가 아까 최근 많이 올랐잖아요. 9월부터. 그래서 9월 10일인 것 같아요. 발생일이. 그러니까 뭐 지금 대주주들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KB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이제 매주했다는 거 17.28이니까 아마 요 물량인 것 같아요. 벤처금융 쪽인 것 같은데 이쪽에서 물량들을 지금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 왜냐면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베스트 IT 디지털 콘텐츠라는 이쪽도 지금 9월달 들어가지고 9월 15, 16, 뭐 18일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했다는 거죠. 한 3일에 걸쳐가지고 이제 매도를 했다. 주식을 매도했다는 거고 그 이유는 이제 9월달 들어서 보시면 이제 9월 중순부터 매도했잖아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고점이었다는 거죠. 이제 역대 이제 상장하고서도 상장 9,000원에 했는데 16,000원까지 이제 올라간 거고 뭐 저쪽에서 이제 투자금은 얼마때 들어온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뭐 공모가 이하로 훨씬 더 들어왔을 수 있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지금 나온 거죠. 거의 한 이제 2배 된 9,000원이었으면 거의 2배 조금 안 되는 가격까지 된 거였으니까 지금 이제 그때 이제 다 나온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은 이 회사를 매도해도 된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다라고 지금 회사를 평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과연 이제 9월달에 이렇게 많이 올랐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런 것도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본 것 같은데 하루에 뭐 계약 공시를 26건 냈다 그래요. 단일 판매 뭐 공급 계약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기 이제 기술 특례 상장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매출이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매출 대비해서 10% 넘으면 이제 계약에 대한 의무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작년도 매출이 없다 보니까 뭐 금액대가 한 6천만 원, 건당 6,5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게 다 이제 공시 의무가 된 거죠. 그래서 전체는 한 16억 정도 이제 이 공시를 했다는 건데 제가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게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좀 시간 좀 걸리긴 했는데 이렇게 올해부터 해가지고 올해 이제 그 공급 계약된 그 내용들을 금액하고 그다음에 뭐 시작이라고 종료일 해가지고 매출 대비 얼마인지 매출 대비는 얼마는 좀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뭐 거의 매출이 뭐 얼마 안 됐거든요.
작년에 매출이 한 2억 얼마 됐었나?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으니까, 뭐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기간으로 그래서 월별로 나누면 이게 이제 월별 그게 나오겠죠. 월별 이 계약에 대한 이제 수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보니까 전체 합계는 42억 정도 올해 9월 15일까지 나온 것 중에 공시 나온 것 중에 42억 정도가 이 매출로 지금 공급 계약이 됐고 월별로 하면은 한 10억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10억 정도 이렇게 중간에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3분기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났으니까 3분기에 포함되는 이런 3분기에 포함되는 실적으로 보니까 이제 여기죠. 이제 7, 8, 9에 월이 이제 포함되는 그 이제 수주 공시를 보게 되면 계약 공시를 보게 되면은 그 금액이 38억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월별로는 한 9억 2천 정도 거의 한 9억 정도 이제 잡힌다고 하면은 거의 한 3개월이 분기니까 3구 27억이죠. 한 28억 정도 할까요? 한 28억 정도? 27억 5천 정도? 그러니까 뭐 28억 정도? 분기의 매출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그렇게는 아니죠. 조금씩 이제 다를 수 있는데 회계 데이터상 그 정도 매출은 잡힐 수 있다. 지금 받아놓은 거로는 이제 더 받아놓으면 더 받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은 뭐 의료 광학 쪽으로 이제 제품도 나갔는데 아까 그 핸드메드 이게 뭐 J, B어, X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까 페질환 쪽이었거든요. 페질환 쪽으로 지금 쿠웨이트하고 미얀마, 태국 쪽으로 이게 나갔는데 이게 보니까 약간 엑스레이 같은 그 장비인데 좀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좀 핸디하게 좀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장비 같고 이제 이게 이제 폐를 왜 찍냐면은 이게 폐 찍는 게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폐를 지금 굉장히 공격을 하잖아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그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이 장비하고 요 시스템, 요게 이제 필요한 건데, 요게 생각보다 주문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출도 조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긴데, 이제 이 9월달 요 매출도 쭉 나왔던 거, 거기 이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관련 업체들을 연결해가지고, 이 JLK의 그 솔루션을 다 이쪽 업체한테 줘서 그 금액이 보통 한 평균 6,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300, 뭐 6,500 되는 이런 건건이 이런 데이터가 계약 공시가 쭉 나왔거든요. 뭐 여기 이거는 상관이 없지만 쭉 나왔어요. 지금 쭉 나와서 AI 이런 솔루션을 주는 게 뭐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뭐 한국데이터진흥원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조금 생각된 게 매출이 이제 9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나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약간 이제 원격 의료 이런 걸 이제 정부에서 뭐 그린 뉴딜이나 뭐 이런 4차 산업 관련돼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이쪽에 예산이 잡혀서 이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관련된 업체들 연결돼서 이 서비스를 지금 국가에서 밀어줘서 이제 채택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리마크에서 어떤 그런 계약건들의 내용인지를 한번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베이커리 데이터 자동 결제 시스템, 그리고 뭐 음성 인식 데이터 화재 알람, 뭐 조산 키트, 임신에 대한 조산 키트, 그리고 뭐 토이봇도 있고요. 뭐 식품 정보 AI 솔루션, 그리고 뭐 이거 좀 신기합니다. 환율 변동, 매수 매도 예측 시스템 이걸 AI로 한다는 거. 이게 약간 뭐 최근에 있었던 FX 마진 뭐 그런 거를 이용하는 그 플랫폼에 쓰이는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요. 뭐 피부 상태를 자동 인식하는 AI도 있고, 뭐 코비드 쪽으로도 이제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좀 특이하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바이올린 돼 있던 게 있었는데 제가 봤는데 바이올린이 뭐 축구 유소년 선수 육성 AI 평가도 있고요. 바이올린 죄송합니다. 바이올린이 어디 있었지? 여기 있어도 안 보여요. 빅데이터 바이올린 교육에. 뭐, 그러니까, 뭐, 웬만한 것만 붙여서 인공지능이 붙이면 이게 뭐 말만 붙이면 다 돼요. 뭐, 항공 경로도 AI 기반 알고리즘 해서, 이게 뭐,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맡아서 한다 그러는데, 이쪽이 만약에 이 정도로 된다 그러면 뭐, 산업에 영향을 안 끼치는 데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회사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렇게 공시가 많은데, 앞으로도 이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 계약 기간이 한 12월 말 되면 끝나거든요. 한 3, 4개월 정도, 한 4개월 정도 되는 이제 계약 공시인데,
뭐 회사도 그렇고 아니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도 이게 지속적으로도 이 업체들하고 계속 연장이 되는 건지 그게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평균 9억이라는 월 매출 그리고 분기 매출은 거의 한 30억이 조금 안 되는 건데 이게 고정적으로 이 회사가 잡아갈 수 있는 회사면 밸류에이션이 회사가 바뀌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매출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회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회사에 적극적으로 좀 물어봐가지고 아니면 아까 그런 뭐 앱 같은 걸 좀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주주 소통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열렸다 그러면은 뭐 열린 데도 있고 안 열린 데도 있는데 그 IR고 같은 데 얘기해서 뭐 물어본다든지 해서 그게 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좀 이게 너무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 예산이 있어가지고 너무 막 푼 건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냥 왜냐면 금액대도 중요한 게 이게 너무 이렇게 막 그냥 급작스럽게 좀 된 것 같은 느낌이란 게 막 AI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해야 된다는데 뭔가 정부에서 예산은 떨어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건당 있는 거마다 한 6,500에 맞춰가지고 뭐 왜냐면 이거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마다 이게 뭐 연구개발이나 아니면 쓰이는 게 다 다를 텐데 그냥 일괄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으로 나간다는 게 조금 신기하고 뭐 거의 뭐 거래 비딩이 없었다니까 약간 공무원식 입찰이잖아요. 예,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해서 그런 대리 계약을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흥미로워요. 일단 흥미로워요. 이게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회사 밸류에이션 다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런 주가가 부담이 안 되는 구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할지는 저도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진짜 여기 회사를 뭐 제대로 한번 투자해 보려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가 이게 안 나와요. 그냥 빨간색 뜨고 진짜 이게 코스닥에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 영업이익 마이너스로 한 4개년 되고 그러면 이제 상장 폐지 조건 아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좀 위험한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기술 상장돼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유예를 아마 받을 거고 제가 봤을 때 진짜 제대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나왔던 그 공시에 대한 연장성이 계속 있는 건지 이런 공시에 대해서 이제 10월 말에 대부분 끝나는데 또 재계약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AI 솔루션 분야가 이 JK에서 아까 너무 황당한 것도 많은데 그 정도로 많이 늘릴 정도로 내년에도 그런 것들이 잡혀 있는지 뭐 그런 게 침투가 가능한지 그거를 저 같으면은 JLK 쪽에서도 한번 물어보고 아까 한국 그 데이터 진흥 연구원이었나요? 그쪽에도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게 진짜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제일 좋은 건 회사가 좀 기업 설명회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좀 찾아가서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좀 약간 주주 친화적인 좀 회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영상은 뭐 이 정도까지 제가 만들었고요. 저도 뭐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라 뭐 찾아보기 여러 가지 것으로 뭐 투자하기 쉽지 않고 아니면은 진짜 막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국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고 뭐 예산도 편성됐고 근데 뭐 장기적으로 많이 지금 올라온 거니까 뭐 신테카 바이오 이런 식으로 또 뭐 언제 뭐 무슨 이슈가 있어서 어떤 수주 계약 공시 내고 상한가를 갈거나 이럴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보고 이제 뭐 투자를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좀 그때 되면 좀 급히 올랐을 때는 좀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러다가 손해를 많이 보죠. 그렇게 좀 지금같이 이럴 때 뭐 신테카 바이오도 그렇고 JK도 그렇고 막 올라가 있는데 또 들어갔다가 만약에 아까 그런 뭐 공시들이 뭐 12월 달 돼서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 매출이 끊어지니까 이제 또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점은 유의점을 해야 되고 좀 모르겠습니다. 아직 회사의 그런 뭐 파악이 쉽지 않는 뭐 전문 쪽 분야도 아니고 뭐 공개된 정보도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해도 뭐 단기적으로밖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뭐 오히려 좀 차트나 수급이나 이런 걸 좀 잘 하시는 분이 뭐 그런 걸 대응해 가지고 단기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시거나 뭐 그런 쪽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왜냐면 장기를 들고 가기에는 회사에 대한 좀 궁금증이나 여러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정말 PDR이라 해서 꿈을 보고 투자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서 막 이제 주가는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많이 탈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주식일 것 같다. 그리고 9월달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회사는 굉장히 다른 밸류에이션을 좀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찾으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